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사회장을 치르기 적합한 인물이냐?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를 두고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 한 말입니다. 이제는 하다 장례 방식까지 시비를 겁니까? 이해찬 전 총리는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를 지냈고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국가의전 대상에 해당하는 공적 이력이죠. 정치적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를 둘러싼 의전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끌어올리는 태도가 맞습니까? 박민영 대변인은 자당 장애인 국회의원을 비하하고 원로들을 조롱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죠. 정치는 사람을 대하는 일입니다. 32살 청년 정치인이 정치를 참 가볍게 배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1월 29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당 내홍을 빠르게 잠재우기 위함이라고 밝혔는데 과연 내홍이 사그라들까요? 오히려 계파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예,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식을 마치고 장동혁 당대표가 돌아왔는데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이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일. 결국에는 제명이 됐습니다. 6대2로 갈렸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대변인이 어떻게 보셨는지. 예. 결국에 복귀 후에 본심 드러낸 거죠. 예. 칼을 빼들어서 숙청한 게 아니겠습니까? 단식 때문에 굉장히 목숨까지 위태로웠다 하시는 분이 그 제명할 정신이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본인이 이게 긴박한 사항이었다라고 좀 본 것 같습니다. 사실 한동훈 제명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근데 이걸 회피하지 않고 결단했다는 건 그만큼 이번 6.3 지방선거 앞두고 당 내에서 어떠한 계파 갈등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이거는 긴급 사안이다. 한동훈 빨리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본인의 다급함과 위기감 속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속마음을 굉장히 시원하게 드러내신 건 좋은데 이것이 향후에 어떠한 추가 분쟁을 일으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 영향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홍이 좀 잠재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도 있고 아니면 더 이제 요 상황이 더 불씨가 격화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내홍이 격화될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당권파, 친장, 친윤 이 그룹하고 그다음에 친하나고 이제 정말 만날 수 없는 그 평행선을 달린다 이런 거를 확실히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내용은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이렇게 하나씩 배제해 나가는 뺄셈의 정치를 하는 것은 그 당내 내홍이 덮어지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그 수면 아래에서는 더 커진다. 일단 그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던 거를 이제 복귀를 해보면은 그때
한동훈 제명을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그것에 대한 당내 어떤 분열이, 균열이, 그다음에 파열음이 이제 점점 높아지니까 그거를 이제 물타기하기 위해서 시선 돌리기를 하기 위해서 단식을 했던 거잖아요. 물론 뭐 쌍특검을 주장하면서 했지만은 실제 이유는 그것이었고 그래서 야권 인사들이 뭐 유승민,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 단식 농성장을 찾았어요. 그런데 단 한 명 한동훈은 거기를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더 선명하게 그러니까 한동훈계랑 같이 가지 못한다는 것이 단식을 통해서 더 확실시 됐고 그리고 이제 단식을 끝내고 복귀해서 한 첫 결정이 최고위에서 이제 그 의결을 확실시한 거잖아요. 예. 근데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그러니까 제명을 결정을 했고 그것을 이제 도장을 찍은 것이 오늘 최고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내홍은 더 격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친한계 최고위원인 우재준 최고위원만 반대를 했고 양양자 최고위원은 기권을 기권, 했다고 알려지더라고요. 그 반응을 보니까 영상으로 보셨듯이 한동훈 전 당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친한계 의원들과 또 한동훈 친한계 쪽은 심각한 해당 행위다. 지도부가 이제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 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은 결국에는 나 이거 국힘 안 떠난다. 내가 주인이야. 뭐 니네가 그렇게 하면 소용 있을 것 같아라고 얼음장을 좀 놓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한 이야기 보면 친한계 의원들이 이건 심각한 해당 행위다라고 했고 한동훈 자체가 얘기했던 게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냥 우리가 보수의 주인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거는 나 국힘 안 떠난다. 내부 권력 쟁탈을 위해서 난 여전히 싸우겠다라는 예고전, 이게 선전포고를 했다고 거의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러한 예고전이라는 거는 다시 이 왕위 창탈을 위해서 내가 재도전하겠다, 권력을 재쟁취하겠다라고 이제 선전포고를 했다. 그게 뭐고, 특히 국힘의 중심, 왜 보수가 나 중심이냐, 왜 보수의 중심이 나고 국힘의 중심이 나냐고 하는 것은 바로 조갑재 그 원로 같은 분들이 이거는 엄청난 테러다. 윤석열 추종 구급파 장동혁이 바로 이 한동훈에게 했던 테러라고 보고 이 내란 세력과 민주공화정 세력의 싸움으로 이거를 규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힘을 받은 조선일보라던가 이 조갑재 그 원로를 비롯한 보수계 원로들로부터 힘을 받은 한동훈이 그러기 때문에 너는 아류야, 나는 중심이야, 그래서 나는 돌아올 거야, 기다려, 선전포고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제명을 했다는 건 국민의힘에선 더 이상 정치를 하지 못한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돌아온다, 어떻게 돌아올 거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올 다리를 끊어버린 거기 때문에 돌아올 길은 현실적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한동훈의 이제 선택지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배지를 달아야 되겠죠. 그 다는 길은 이제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뭐 출마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구시장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주호영, 추경호 이 두 분 중에 3분이 되면 이제 대구 재보궐이 나면 거기에 가서 이제 3자 대결을 하는 건데 민주당도 요즘 대구에서 한 30% 가져가니까는 이제 나머지를 갖고 국민의힘하고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해서 글쎄 살아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선택지가 있을 것이고 또 오늘 난 한 단독 보도를 보니까 뭐 서울시장에 무소속으로 그렇죠. 출마할 것이다. 예.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참 저는 그걸 한번 지금 짚어보고 싶어요. 아까 그 장동혁이 왜 덧셈의 정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뺄셈의 정치를 하나 본인의 지지 기반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만약 본인이 이 보수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중원으로 나와서 중도층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결정을 할 텐데 여기는 이제 너무 지지 기반이 없으니까 이제 친윤, 윤어게인 세력의 구애를 할 수밖에는 없고 사실 단식을 풀 때도 박근혜가 등장을 해서 보수의 아이콘인 박근혜 또 어깨에 올라타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는 또 김영삼 다큐멘터리를 그렇죠.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뭔가 지탱할 수 있는 것들, 친윤 윤어게인 세력, 박근혜, 그리고 김영삼 이렇게 계속
그 위에 어떻게라도 좀 빌붙어서 좀 자신의 어떤 입지를 계속 가지고 가려는 그런 가련한 처절한 그런 몸짓으로 보입니다. 제게는. 아, 그렇군요. 이제 관련해서 사실 친한계 축출에 나선 국민의힘인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윤리위에서 이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이론을 꺼내냐면 자유의지의 총합이라는 이론을 꺼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개개인에겐 자유의지가 있고 전체가 합쳐진 것이 우리 당의 당론이고 당의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거는 전 김종혁 전 최고가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이게 네. 민중의 총합이다. 북한에서의 이런 발언과 너무 북한에서. 같은데 예. 국민의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북한 아닙니까? 왜 이렇게 북한스러운 행위를 하는지 그러니까 또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논리가요. 대표를 비판하면 당 전체를 비판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 나가 제명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거는 결국엔 대표는 권력 자체가 아닙니까? 권력을 비판하면 우리 국민의힘 조직을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나가 이런 총화식으로 나가는 전체주의적 사고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이고 무엇보다 이 전체주의적 사고가 위험한 이유는 중국의 홍위병 그리고 북한의 돌격대 무조건적으로 충성파들을 양성하고 충성 공동체를 만드는 이런 집단주의 전체주의적 사고를 투영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건 위험하다. 그러니까 특히 윤리위에서 이런 조치를 저는 해야 되는 게 더 이상 장동혁이라는 리더를 보호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정신으로서 윤리위가 제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에서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당대표가 북한 수령이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당대표에다가 이제 대통령을 넣으면 그대로 넣을 수 있죠. 장동혁 당대표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 모아놓고 이재명은 독재자다 뭐 이렇게 외치는 사람인데 이것도 그러면은 뭐 제명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자유의지의 총합이 장동혁 당대표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대로 갖고 가서 당원을 국민으로, 당을 국가로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의 자유의지의 총합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예. 거죠. 그러면은 그 절대 존엄인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면 안 돼, 비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입 틀어 막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뭐 어떤 정책이건 노선이건 여기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2026년 시점에서 이런 뭐 나치 히틀러 시대의 이런 전체주의적인 단어를 접하게 되리라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참 희한한 일들이 말 같지 않는 것들이 그런 말들이 횡행하고 있는 예.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사실 그냥 민주진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보수 언론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는 장동혁 그렇죠. 당대표도 그럼 제명당해야 되는 거냐. 전한길 같은 극우 유튜버도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처벌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게 너무나 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논리가 너무 간단합니다. 동의하든지 떠나든지 딱 이 둘 중에 하나 흑백 논리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공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당이 아니라 이쯤 되면 하나의 교단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특히나 폐쇄적인 교단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 공동체와 이제 민주공화국 이제 시점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민주공화국 정당이냐 아니면 폐쇄적인 종교 집단이냐 했을 때는 폐쇄적인 종교 집단이냐 비판 자체를 입막음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특히 공당이 이런 사고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 우리 대표를 감히 비판했어? 너 감히 우리 당을 비난했어? 비판자 낙인 찍기, 그 비판자를 색출하는 작업들이 횡행화된다는 거죠. 그게 너무 정당화된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외부자로 밀어냅니다. 그러면 정당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이제 국민의 정당이 아닙니다. 어떠한 팬덤 조직 그리고 어떠한 정치 공동체, 집단 공동체로서 그냥 이렇게 격이 예, 굉장히 떨어져 버리게 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당, 공당이 아니라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기 모순적인 행위를 스스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사실 한동훈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서사를 바랬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기다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체급 높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서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장동혁이 통 크게 끌어안았다 한동훈을 그러면은 당 대표의 수직 관계는 아니지만은 당 대표 휘하에 있는 한동훈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내쳤어요. 그러니까 대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친윤 그룹을 끌어안은 장동혁 대표 체제, 그다음에 친한 오늘 또 16명 의원들이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등한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한동훈 전 대표가 예전에 장동혁 현 대표를 내 스텝이다 이렇게 표현을 그랬었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끌어안았으면 장동혁 현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스텝으로 가질 수 있었는데 그 스텝으로 갖지 못하고 대등한 그러니까 거의 투샷이 나오는 네. 그런 구도를 만들어준 아주 패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때릴수록 계속 체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런 어떤 딜레마를 알면서도 쳐낼 수밖에 없었던 없는, 것은 또 본인의 지지 기반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예. 그래도 이제 골수 아스팔트 우파를 끌어안고 거기를 기반으로 설 수밖에는 없는 아. 그런 모순적인 상황 때문인 것 예. 같아요. 네.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하는 국힘의 상황도 있고 근데 또 이제 그런 서사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한동훈이 체급이 올라가느냐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이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감사합니다. 그 이해찬 수석 부의장님 저기 빈소에 이제 전수미 대변인도 그렇고 저도 이제 예, 지키다가 왔는데 아까 그 박민영 대변인의 말도 안 되는 그런 비판들 그러니까요. 있었잖아요. 근데 예. 이번에 이해찬 그 수석 부의장님께서 그 조의금도 받지를 않으세요. 네, 그런 그렇죠, 정도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제 어떤 퍼블릭 마인드가 강하시고 사실 마지막도 이해찬 대표님스러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맞습니다. 정말 베트남에서 예. 공무를 하시다가 민주평통 맞습니다. 수석 부의장으로서 공적인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마지막을 맞으셨잖아요. 예. 이렇게 별세하신 것도 참 대표님스럽다. 그리고 또 국립묘지를 마다하고 또 장지를 택하시는 것도 그렇고 예. 또 이 조의금을 사용하시는 것도 그렇고 참 대표님스럽다라는 맞습니다. 예.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누군가의 비하로 사그라들 수 있는 그렇죠. 그 공적이 아닙니다. 그분이. 네, 거기 있다 보니까 예. 그냥 정말 이해찬 수석 부의장님과 관련된 분들이 이제 다 오셔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그 소설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장례식장에서 그 아버지의 일생을 이제 다시 펼쳐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는 빈소를 지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수미 예. 대변인도 그러셨죠.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이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